영화 속 최고의 명대사. 이 장면은 어떻게 녹음되었을까요? 바로 성우들의 간절한 열연에 의해 탄생한 명장면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신카이 마코토가 감독을 맡으며 우리나라에서는 3월 8일에 개봉되었죠.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는 날씨의 아이나 너의 이름은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으며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이후 애니메이션계의 흥행을 이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요. 특히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도 벌써 220만 이상의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이처럼 스즈메의 문단속의 촬영 현장 메이킹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바로 보여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먼저 성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인 스즈메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하라 나노카인데요. 하라 나노카는 아역배우 출신의 2003년생 배우로 무려 1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스즈메 역을 맡게 되었죠. 굉장히 오래 성우를 해왔을 것 같지만 사실은 스즈메의 문단속을 통해 처음 성우에 도전했는데요. 하라 나노카의 목소리는 단번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최종 오디션장에서 하라 나노카에게 직접 스즈메의 목소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죠. 어릴 때부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이었던 하라 나노카는 합격 소식에 깜짝 놀라며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디션 비하인드 함께 보시죠. 新海監督の大ファンだった私はすずめちゃんをイメージした衣装でオーディションに挑みました。原菜乃華です。特技は目薬をきれいに目に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お忙しいところ今日お付き合いいただい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オーディションさせていただいて、で実はいろんな方の声を聞いて、全部で1700人ぐらいご応募いただいたんですよね。でそれ以降この1ヶ月半ずっともう一回声を聞き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ずっとこう途切れなくて、スズメ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をこう大きく広げてくれそうな、原さんだったら確信したので、スズメ役原さん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あ、はい、正式にお願いできますか。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심지어 함께 소타 역할을 맡은 마츠무라 호쿠토도 성우로서는 첫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츠무라 호쿠토는 그룹 식스톤즈의 멤버로 신카이 마코토의 남녀 주인공 성우 중에선 역대 최초로 비성우 아이돌로 캐스팅된 사례였죠. 주인공을 맡은 두 성우 모두 첫 도전이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자기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성우 일을 전혀 몰라 굉장히 불안했지만 녹음을 할 때마다 감독님이 매일매일 훌륭하다는 칭찬을 해주어 잘 해낼 수 있었다고 하죠. 감독, スズメのカメラを隣行ってもいいですか？振り子本日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声のお芝居は初体験。すべてが初めてのことばかり。私も松村さんも初のアニメーション作品挑戦の日々が始まりました。自信を2日でつけようぜ。特に心配することなく一緒に探りながらい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はい、ゆっくりやっていきましょう。監督、今大丈夫ですか？後半戦に入りましたが、いかがでしょうか？不安がない感じ。やったちょっとその期待を裏切らないようにすごい唐突にスズメか 사실 성우들의 녹음 현장은 목소리만 녹음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톤에 따라 실리는 감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녹음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실제 녹음 현장을 보면 한 장면을 찍을 때마다 많은 피드백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다시 녹음을 하는데 정말 애니메이션의 더빙이라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녹음 현장 함께 보시죠. すごく緊張してます。ここに立ってアフレコします。始まりはこのセリフ。迷い込んだその先には全部の時間が溶け合ったような空があった。
頭の一文字目をちょっと大事にしてないなっていう感じがした、その気持ちみたいなものをぐっと込めると少しこう締まりが良くなるような気がしますので、もうなんか緊張するとここまで体が固まって声出なくなっちゃうんだなって。いい加減起きてよ。大臣を探す前に行きたい場所があるんだ。どうするの？声を聞いてもらう。久しく配慮をつかまつったこの山川、かしこみ慎んでお返し申す。ここまでです。お疲れ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めちゃくちゃ寂しいな。 다음은 감독 신카이 마코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라인을 커버하는 엄청난 영상미와 OST, 그리고 문단속이라는 신박한 설정에서 나오는 중독성 있는 대사까지 정말 영화관에서 볼맛이 나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영화를 작업하기 전에 영화의 콘티를 미리 만든다고 하는데, 각본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영상을 생각하고 모든 캐릭터의 대사 하나하나를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콘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스즈메의 문단 속에 2시간짜리 콘티를 만들기 위해 15개월, 즉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そうなんですよ。毎日悩んでゴール達成したと思ったけどまだ達成していなくてみたいな、こう自分の心の中の小さなドラマは常にありますよね。すごく大きな山としてビデオコンテを書く期間があるわけです。ビデオコンテっていうのは脚本をもとに映像の絵コンテにしていく作業なんですよね。全キャラの全部のセリフを自分で喋って、で2時間分最初に編集するようなつもりで2時間書く。それが「すずめの戸締まり」でいうと15ヶ月ぐらいかかってます。1年以上。そこが僕にとっては一番ハードではあるんですけど、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드라마는 바로 도깨비. 영화를 만드는데 고민을 하고 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한국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도깨비를 한번 보라고 했다고 하죠. 이때 도깨비를 보고 나서 문을 열면 다른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이 매우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고, 문이라는 소재를 영화에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고마워요, 김신. 다음은 영화 속 비하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로 나오는 다이진입니다. 영화는 큐슈의 미야자키현에 살고 있는 여고생 미와토 스즈메의 시점으로 시작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던 도중 언덕을 올라오고 있던 한 청년의 흔들리는 머리카락에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 이게 아니고 우연히 토지 시인 소타를 만나게 되죠. 토지 시는 일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을 닫아 재난을 막는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소타와 함께 미야자키현의 지진을 막게 되고, 그 이후 고양이로 변한 요석 다이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이진은 굉장히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신카이 마코토가 키우던 고양이의 이름이 스즈메였는데, 다이진의 몸짓이나 포즈, 움직임 등을 자기의 고양이를 보고 참고했다고 하죠. 특히 이 다이진의 모습을 고양이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의 변덕스러운 부분이 자연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렇게 설정했다고 하는데, 관련 이야기 함께 보시죠. せっかく猫を出すんだから猫らしい仕草をたくさん入れたいと思って、すごくこう気まぐれにお腹を上に向けてくれたりとか、無防備な姿を見せてくれたりする時もあれば、すごくこう警戒して背中を丸めるような瞬間もあったりするし、ソータやスズメが相対する、巨大な存在っていうのは自然そのものなわけです。人間からはそういう自然そのものってとてもこう気まぐれに見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時にこうシャーッと牙を向いたりする。でそこは人間にも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そんな自然の冷酷さ、温かさ、冷徹さ、僕のイメージする猫とどこか重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ね。 다음은 의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다이진은 스즈메와 소타를 만나고 소타를 바로 의자로 바꿔버리는데요. 이후 스즈메와 소타는 다이진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미지를 막으며 이동을 하게 되죠. 처음 막았던 장소인 미야자키현 다음 에이메부터 시작하여 고베, 도쿄, 마지막 스즈메의 고향인 이와테현까지 이 장소가 설정된 이유에는 슬픈 비하인드가 있죠. 바로 실제 현실에도 모두 큰 재난이 있었거나 그 인근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하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영화가 굉장히 슬픈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자가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또 의자의 귀여운 모습을 관객들이 본다면 슬픈 감정들이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걸어다니는 의자로 정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었는데요. 日本の廃墟を巡るロードムービーを作りたいと思った時に横に立つパートナーが欲しいと思ったんですね。こう日本で実際にあった災害のことがベースにある少し悲しい物語なので、
スズメの横にいるパートナーはその場にいるだけでこう可愛らしいようなキャラクターであっ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で、椅子にしました。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고 온 리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2회차 관람을 마쳤는데요.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상쇄해버리는 이미지라는 신선한 설정에, 그리고 작품 속 영상미, 거기서 느껴지는 신카이 마코토만의 일본 감성,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OST까지 정말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간만에 2회차 관람 영화였습니다. 또 영화송에는 너의 이름은을 오마주한 장면도 있는데 그런 장면도 찾으시면서 본다면 더욱더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영화관에서 즐기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行ってきます。